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육군, 해군, 의경, 공군에서 수많은 군대 괴담을 제보받았지만 그중 제가 가장 무섭게 봤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제목을 짓자면 관 6개 괴담인데 1인칭 시점으로 제작했습니다. 가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부대원들에게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적어내려가 본다. 199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꿈도 희망도 없이 막연히 봄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이다, 취업이다, 각자 갈 길들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무기력한 봄을 보내고 있었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군대나 가라 성화를 치셨고, 그렇게 97년 봄이 채 가기도 전에 부사관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부사관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나는 육군 특전사령부 흑룡부대로 차출되었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특전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 무던히도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다. 1998년 3월 중순, 부대에서는 9박 10일의 강도 높은 대대 전술 종합훈련이 잡혀 있었다. 대대장을 비롯하여 우리들은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렇게 어느덧 훈련 출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부대원들이 일시에 훈련을 떠날 수가 없는지라 부대원들을 크게 2개조로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었는데, 훈련 출발 전날 대대장의 훈시와 함께 선발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회식이 있었다. 막걸리 한 사발에 다음날 진행될 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들 그렇게 얼큰하게 취해 일찍 취침에 들어갔다. 후발대인 우리들은 선발대 회식 자리를 치우고 선발대의 목까지 야간 경계에 근무를 서느라 평상시 행정 업무만 하던 병사들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다. 새벽 2시부터 경계 근무가 잡혀있던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킨 채 주섬주섬 전투복과 방한복을 챙겨 입고 부사수와 함께 교대를 위해 초소로 향했다. 3월이긴 하지만 산간지방이라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의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쳤다. 부대에는 2개의 초소가 있었는데 1초소는 막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1초소를 지나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2초소가 위치에 있었다. 그날 난 2초소의 배정을 받았고 부사수인 이선일 1병을 데리고 1초소 초입에 다다를 대었다. 손들어, 움직이며 쏜다. 1초소 근무병들이 우리에게 수화를 하였고, 내 뒤에 있던 부사수가 암구어 대신 정하사님, 이선일입니다. 근무 교대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며 1초소에 자연스레 들어왔다. 유별나게 추웠던 밤인데다가 어중간하게 잠에서 깨어 근무를 하러 왔기 때문에 잠이나 쫓을 겸 동기인 정하사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고 있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이선일 1병이 김하사님, 이제 2시 다 되어갑니다. 빨리 올라가시지 말입니다. 라고 말을 건네왔다. 불현듯 시계를 보니 1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하사는 간단히 인사말을 건네고 2초소 능선으로 올라가려고 한 발을 내딛었는데, 그때 1초소 딸딸이가 울어댔다. 통신보안 1초소 근무자 하사 정욱진입니다. 정하사가 수화기를 들며 경직된 목소리로 내뱉자마자 1m 정도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도 들릴 정도의 큰 고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야, 니네 뭐하고 있어? 정하사가 살짝 긴장하며 지금 근무 잘 서고 있습니다. 2초소 다음 근무자가 지금 올라가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이 들렸다. 야, 2초소 다음 근무자 못 올라가게 해. 거기 대기하라고 해. 라며 수신을 끊어버렸다. 초소 안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우리 4명은 이게 뭔 일인가 하며 의아해했다. 뭐 이유야 어쨌든 여기 죽치고 있는 시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좋다고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게 5분이라는 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정적을 깨고 또다시 딸딸이가 울어댔다. 통신보안 1초소 근무자 하사 정욱진입니다. 야, 막사 쪽. 수화기에서는 몹시 다급하게 막사 쪽이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우리 넷은 동시에 부대원들이 잠들고 있을 막사 쪽을 바라봤다. 막사 쪽 아무 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정하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초소에서 애들 난리 났어. 웬 여자가 부대 안에 들어왔다고. 확실해? 확실히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모두 놀란 상태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라고 정하사가 대답했다. 야 정하사, 네가 직접 이 초소에 연락해봐. 이 초소 애들 아까부터 웬 여자 들어왔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계속 보고하고 있단 말이야. 정하사가 바로 알겠다고 하며 이초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딸다리를 돌려대며 통화를 시도했다. 통신보안, 이 초소 근무자 상병 박혜원입니다. 사수인 허중사 대신 부사수가 말을 더듬어가며 연락을 받았다. 박상병, 나 정하사인데 지금 지통실에서 뭐 막사 쪽으로 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자 박상병이 아닌 허중사가 대답했다. 니들 안 보여? 저기 지금 하얀색 옷 입은 여자 부대에 들어왔어. 지금도 막사 쪽으로 가고 있다고. 허중사가 고함을 치자마자 우리 넷은 다시 한번 일제히 막사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정하사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가 들렸다. 무슨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정적한 산의 새벽 공기를 충분히 울릴 정도로 꽤 큰 소리였다. 에이 개새끼야, 진짜 안 보여? 지금 저 여자 쇠사슬로 못 끌고 오고 있잖아. 허중사의 절규하는 외침을 뒤로 쇠사슬을 끄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관이다. 관이야. 허중사가 다시 말을 더듬어가며 당시의 관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십 번은 읊었다. 야, 관이야 관. 저 여자 사슬에 관을 주렁주렁 매달고 들어왔어. 씨발 진짜 안 보여? 우리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엄청 큰 소리에 쇠사슬을 끄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전현 막사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야, 지금 들어갔어. 지통실에 연락대로 당장. 허중사의 이 절규의 외침이 어찌나 큰지 딸딸이 수화기가 아니어도 능선을 타고 메아리로 들려올 정도였다. 놀란 정하사가 지통실에 황급히 연락하며 지금 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을 했고, 10초도 안 되어서 막사 중앙 현관 전등이 켜지면서 환해졌다. 곧이어 환하게 켜진 전등 밑으로 그림자가 들이우며 누군가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고, 그 사람이 일찍 사관임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야, 이 뱅신 새끼들아, 니들이 술 처먹었어? 뭔 여자가 있다고 이 밤에 이지랄들이야? 중앙현관 앞에 서서 일찍 사관이었던 오대위가 초소 능선 쪽을 바라보며 쩌렁쩌렁 고함을 내질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초소 허중사와 부사수 근무자가 내려왔고, 이들은 곧이어 일찍 사관에게 욕짓거리를 들어가며 막사로 향했다. 나와 부사수 이일병은 어찌됐든 근무를 서야 했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 이초소에 올라가 근무를 서기 시작했고, 시계를 바라보니 당시 시간은 새벽 3시 10분이었다. 김하사님, 20분만 더 서면 근무 끝인데 말입니다. 이일병이 희죽거리며 말을 건네왔다. 그렇다. 근무 시간은 1시간 30분씩 나뉘어 있었는데 아까의 그 난리로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운 좋게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아까 쇠사슬 소리 너도 들었지? 이일병에게 묻자 이일병도 표정이 굳어졌고,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둘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을 그때였다. 순간적으로 나와 이일병은 동시에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소리가 난 막사를 바라보았고, 난 내 눈을 의심해야 할지 내 머리를 의심해야 할지 혼란이 일어날 장면을 목격했다. 아까 허중사가 미친 게 아니었다.
능선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칠흑같이 검은 긴 머리에 무슨 야광처럼 뿌연 빛이 날 정도로 하얀 옷을 입은 분명한 여자였다. 아까 일찍 사관이 나와 고함을 치던 현관 쪽으로 나온 여자는 뭔가를 이끌고 막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진짜 관이었다. 두 손으로 쇠사슬을 잡아 오른쪽 어깨로 메어들고 흡사 십자가를 이끄는 예수의 모습처럼 관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관이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되는 것이다. 두려움이고 뭐고 없었다. 그냥 본능적으로 딸다리를 잡고 미친 듯이 손잡이를 돌렸다. 일찍 근무로 서던 오대위가 퉁명스럽게 받았고 나는 다짜고짜 관이 나갑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너도 뒤질래? 니들 오늘 선발 때 술 빼돌려 마셨냐? 또다시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질러대는데 그 순간 막사 쪽이 이상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마다 닫혀있던 커튼 사이로 허연 얼굴들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후발대 부대원들이 그 쇠사슬 소리와 더불어 허중사가 막사로 들어가 난리친 까닭에 부대원들이 잠에서 깨어 관이 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20분 정도가 흘러 다음 근무자와 교체되고 지통실에 들어간 나는 일찍 사관에게 다시 한번 쌍욕을 듣고는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내무실에 들어와 뜬 눈으로 남은 새벽을 보냈다. 다음날 기상 후 1조 점호 없이 선발대 인원들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에 집합하여 훈련 출발 준비를 했다. 그 근처에 배웅을 하던 우리 후발대 인원들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제 관을 메고 온 여자가 부대 들어왔다는데? 야, 그 여자 선발대 내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점차 얘기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갔는데 선발대 측에서는 의외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특전사, 그것도 하사, 중사가 귀신을 봤다고 조롱하며 그렇게 연병장을 지나 부대 밖으로 행군이 시작되었다. 남은 후발대 인원들은 그렇게 부대에 남아 훈련 합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보고가 들어왔다. 천리행군 도중 해발 1249m의 민주지산을 넘을 무렵 정상 부근에서 야영에 들어갔는데 3월도 아닌 4월이라 기후를 크게 고려치 않고 방한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미스였다. 이상 기후로 인한 초속 40km의 강풍과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 급강하로 인해 야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강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늘자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마저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날 나는 6명의 전우를 보내야 했고 다른 한 명의 전우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끌고 있던 6개의 관이 머릿속에서 어찌나 맴돌던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다. 바로 이 사건이 훗날 국방영화로까지 제작됐다는 민주지산이다. 구구절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잘 쉬고 있는 거지, 얘들아.